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수입니다. 자, 오늘은 바코드라는 기술 제재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바코드. 자, 그래서 주제는 이제 바코드의 형태와 종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코드의 정보가 인식되는 원리, 이거를 지금 일문단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상점에서 이제 물건 구입할 때 판매원이 바코드 읽기에서 바코드 스캐너를 사용하는 걸 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너무 많이 요즘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코드에 포함된 정보를 읽어내는 시스템이 스캐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코더, 그 다음에 컴퓨터로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성된다고 합니다. 스캐너라는 건요, 레이저 빛을 막 쏘잖아요. 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반사된 빛을 검출하는 부분을 또 어떻습니까?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코드에 막 빛을 쏘면 어떻게 돼요? 바코드의 검은 부분은 적은 양의 빛을 반사하고, 흰 부분은 많은 양의 빛을 반사합니다. 이게 흰색이 많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제 스캐너는 어떻게 돼? 이렇게 반사된 빛을 전기적 신호로 이제 변경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진법에 의해서 0과 1로 바꾼다는 겁니다. 스캐너의 역량이, 스캐너의 이 역할,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코더라는 게 있는데, 디코더는 이 정보를 어떻게 해요? 문자와 숫자의 부호로 변환한다. 아, 문자가 있다는 거 주의하시죠. 문자. 디코딩. 디코딩이라는 건요, 부호화된 데이터를 해독하거나 암호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디코딩 과정을 거쳐서 컴퓨터로 이제 전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 계산기에 설치된 스캐너를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컴퓨터에 금액, 판매량 등 각종 정보를 집계, 합계해가지고 우리가 금액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첫 번째, 1차원 바코드에 담긴 정보는 이제 1차원 바코드에 담긴 정보는 이제 스캐너와 디코더를 거쳐 컴퓨터로 전송된다.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거는 지금 금방 1차원입니다. 자, 스캐너는 이제 바코드에 담긴 정보를 어떻게 돼요? 전기적 신호로 바꾸고 0과 1로 바꾼다. 이렇게 되고요. 디코더는 이 정보를 어떻게 해요? 문자와 숫자로 변환합니다. 이 숫자만 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문자도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전송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하나하나의 그 어휘가 바뀌어서 나오거나 이걸 질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기적 신호, 문자, 숫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 바코드 시스템 중에 스캐너 역할은 어때요? 바코드 모양을 전기적 신호로 바꾼다고 했죠. 그리고 0과 1, 0과 1이 이진법이니까 이렇게 표시한다. 이렇게. 다섯 번째는 이제 디코더의 역할은 뭐다? 정보를 디코딩해서 해독해서 컴퓨터로 이제 전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정리를 저처럼 잘 하셔서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정리를 확실하게 하셔야 문제 풀 때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 두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 가시면 이제 최초의 바코드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다? 세 줄 바코드입니다. 세 줄 바코드. 그래서 이 정보 표시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세 줄 바코드라는 명칭의 유래도 나옵니다. 그림 1은 자, 여러분 이제 그림 1이 이제 여기에요. 1948년도에 만들어진 최초의 바코드라고 합니다. 아,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막대선이 가로 방향으로 정보를 표현한다. 그렇죠? 가로 방향으로 막대선이 이제 가로 방향으로 정보를 표현하는데 이처럼 한 줄 방향으로 정보를 배열하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1차원 바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차원 바코드가 여기 나온 겁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 이제 검은 바탕에 4개의 줄, 마치 그 피아노 건반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검은 바탕에 4개의 흰 줄이 여기 있는 겁니다. 1, 2, 3, 4. 이 숫자가 써져 있는 부분에 흰 줄이 있습니다. 전부. 그 1번 줄은 기준선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1번 줄은 이렇게 기준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이제 2, 3, 4를 보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흰 줄이 있죠. 흰 줄이 몇 개냐? 흰 줄이 있으면 1, 흰 줄이 없으면 0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바코드는 세 줄 바코드라는 명칭이 생긴 게 바로 그렇습니다. 세 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림 1에서 4번 줄은 어떻습니까? 이진수 뒤에 첫 번째 자리고 3번 줄은 이진수 뒤에서 두 번째, 2번 줄은 이진수 뒤에서 세 번째 자리라는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1은 기준선 이외에 세 개의 선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하얀 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표시해요? 다 있으니까 1, 1, 1. 그러니까 하얀 선이 있기 때문에 1이고 없으면 0이 되는 건데 있기 때문에 1입니다. 그래서 이진수기 때문에 여기다 이진수의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이진수. 자, 2를 10진수로 환산하면 여러분 이제 수학 시간에 배웠겠습니다만 10진수로 환산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죠?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자리값입니다. 이진수. 그래서 1, 1, 2를 이렇게 해서 정하면 10진수로 환산하면 7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10진수로 환산한 숫자에 물건을 대응시켜 정보를 표현하는 거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아주 신기하네요. 그래서 세 줄 바코드에서 0에서 7까지 8가지를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0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8이에요. 한 자릿수가 더 증가할 때, 만약에 한 자릿수, 그러니까 네 줄 바코드다라고 할 때, 네 줄 바코드다 할 때 어떻습니까? 세 줄 바코드보다 물건 8가지를 더 표현할 수 있대요. 이같이 바코드 줄의 수를 늘림으로써 표현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요거 확실히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요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세 줄 바코드 중에 1번 줄과 2번 줄만 있는 경우, 만약에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렇게 표시되겠죠. 왜냐하면 1번 줄은 이제 기준선이 때문에 제외를 하고 2번 줄 하나만 있다는 얘기니까 1, 0,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 줄 바코드를 활용하면 8가지 물건에 대응해서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진수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세 줄 바코드를. 근데 기준선과 2번 줄만 있고 3번, 4번 줄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이진수. 여기서 보셨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4줄 바코드일 경우, 4줄 바코드일 경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겠냐? 그렇죠? 4줄 바코드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만약에 이제 하얀색이 다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4개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10진수로 환산하게 되면 이제 15가 됩니다. 15. 이렇게 10진수로 환산하면 이 진수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0에서 15까지니까 모두 몇 가지? 물건 16가지를 더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8가지에 8가지가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물건 8가지가 증가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셨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이렇게 변형해서 나오면 이 15와 16을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시험에 출제되면. 그래서 요거를 정확히 이해하시지 못하면 안 됩니다.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이 부분이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15와 16을 생각하지 못해서 그냥 둘 중에 거꾸로 생각하거나 아예 요 생각을 못해서 15를 생각을 못하고 16으로 얘기한다든가 또 16에 해야 될 부분에 15를 쓴다든가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 5줄 바코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가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가시면 1차원 바코드의 형태와 활용된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1차원 바코드예요. 두 개의 바코드가 또 있습니다. 자, 표준형 바코드라는 건데요. 이 줄이 더 많아진 만큼 정보도 더 많이 담겨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코드에 쓰이는 숫자 중 앞에 세 자리는 생산 국가 정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가 이제 여기서 보실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다? 제조국이 되는 거죠. 제조국. 그리고 880은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표시라고 합니다. 880. 그 다음 숫자가 이제 1, 2, 3, 4가 여기 있죠. 1, 2, 3, 4. 1, 2, 3, 4는 제조업체다. 제조업체. 그래서 이 네 번째에서 일곱 번째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띄어쓰기 이후, 띄어쓰기가 돼 있죠. 이 띄어쓰기 이후에 나타나는 숫자를 마지막 숫자를 제외한 요 3을 마지막 숫자잖아요. 이걸 제외하고 요 5, 6, 7, 8, 9 요 부분. 요 부분이 뭐다? 바로 상품이 무엇인지 정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상품 정보. 그러니까 8번째에서 12번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이제 모두 몇 개냐면요. 13자리입니다. 13자리예요. 13자리인데 12자리까지 지금 본 거고요. 마지막 13번째 자리는 뭐냐? 아주 중요한데요. 요 자리수는 바로 검증 코드라고 합니다. 이 3번이. 검증 코드. 아셨죠? 검증 코드라는 개념으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죠. 13번째 숫자를 이제 검증 코드라고 불리는데, 그래서 바코드에서 읽은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역할을 한대요. 확인. 그래서 이 바코드의 숫자 중 검증 코드를 제외한 숫자들 대상으로 맨 앞에서, 그러니까 이 숫자 3을 제외한 맨 앞에서부터, 그렇죠? 홀수 번째 자리, 그러니까 홀수 번째라는 건 이제 첫 번째, 세 번째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들의 합을 뭐라고 한다? A라고 하는 겁니다. A. 그리고 짝수 번째 자리에 있는 수들의 합을 합에 3을 곱한 것을 B라고 하네요.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홀수 번째에 있는 것들을 다 더하고 짝수 번째에 있는 걸 다 더한 값에 곱하기 3을 해서 더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A와 B를 더하라는 얘기인데 B에는
짝수 번째 자리에 있는 숫자들의 3을 곱한 게 B라는 거예요. 그래서 B에 A와 B를 더해서 값을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더한 값이 만약에 나왔을 때 10의 배수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 한 자리 숫자가 검증 코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의 그 홀수를 다 더하면 이제 28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짝수를 다 더하면 33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3을 곱하니까 99가 되겠죠. 그러니까 A와 B를 더하면은 어떻게 돼요? 127이 됩니다. 그럼 10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130이 돼야 되는데 3이 모자르죠. 그러니까 3이 바로 검증 코드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 원리를 뭐 어렵진 않지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이해되셨겠죠? 만약 A와 B를 더한 값이 133이라면 검증 코드는 10의 배수를 만들기 위해서 7이 필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자, 바코드를 인쇄할 공간이 만약에 부족하거나 그림 위에서와 같이 열쇠 자리로 표준된 표준형 바코드의 사용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된다? 과감하게 8자리, 8자리로 된 단축형 바코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축형 바코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지금 되겠네요. 이 부분이. 이 코드는 어때요? 국가 코드 3자리. 그죠? 똑같네요. 이거는. 제조업체 코드 3자리. 이거 한 자리가 줄어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자체 상품 한 코드 한 자리. 이거는 이제 4자리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 줄어들고 그 다음에 4자리가 줄어들었으니까 벌써 5자리가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검증 코드는 그대로 한 자리. 그러니까 5자리가 줄어든 거네요. 5자리.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13개에서 5을 빼니까 8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검증 코드를 구하는 공식도 짝수 번째 자리와 홀수 번째 자리를 구분해서 하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이제 다른 점이 뭐냐? 짝수 번째 자리가 아니라 홀수 번째 자리에 있는 수들의 합에 3을 곱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홀수 번째, 즉 A와 B 이렇게 나눌 때 홀수 번째에 있는 것에 이제 곱하기 3을 하는 겁니다. 더한 것 값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단축형 바코드는 홀수 번째 자리에 있는 수들의 합에 3을 곱한다. 그래서 검증 코드의 값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축형 바코드는 표정 바코드와 검증 코드 도출 방법이 다른 거예요. 같은 게 아닙니다. 같은 건 단지 짝수 번째 자리와 홀수 번째 자리를 구분하는 게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주 재밌는데요. 아마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아주 기묘하게 낼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출제할 때. 많이 혼돈이 될 수 있어요. 시험장에. 그러니까 미리 시험에 나오기 전에 정리를 머릿속에서 간편하게 본인이 알기 쉽도록 정리하는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요. 이 원리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4번째 문단에 가시면 2차원 바코드의 형태. 우리가 흔히 아는 QR코드. 우리가 정말 많이 보죠. 이 형태라든가 특징,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차원 바코드보다 훨씬 뒤에 등장을 했고 이 사각형 안에 정보를 담습니다. 그렇죠? 우리 잘 보는 사각형. 그림 3이 바로 대표적인데요. 이제 뒷장에 보면 나옵니다. 대표적인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입니다. 여러분이 워낙 많이 보시니까. 또 QR코드에 담긴 정보를 읽는 기본 원리는 1차원 바코드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둑판 무늬가 있고 흰색이냐 검은색이냐에 따라 0과 1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검은색이 1이에요. 흰색이 0이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의 특징을 이제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흰색 부분은 0입니다. 검은색이 1이에요. 그리고 바둑판 무늬입니다. 흰색 부분이 0, 그리고 검은색 부분이 1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기억은, 자, 2차원 바코드예요. 1차원과 달리 문자 정보만을 활용한다. 문자 정보만 아니죠. 숫자도 있습니다. 숫자도.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로 찍는. 자, 여기서 낚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진 찍는다고 해서 다 카메라가 아니라 스마트폰에 있는 내재된 기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카라든가 일반 카메라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재된 카메라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은 큰 네모 상자가 없는 귀퉁이를 오른쪽 아래에 두고 찍어야만 된다. 아니죠. QR코드는 어느 방향에서 찍어도요. 정보를 얻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또 귀퉁이 세 곳에 있는 큰 네모 상자들은 스마트폰 카메라에 초점을 맞춰주는 기능이 아니죠. 귀퉁이 세 곳에 있는 큰 네모 상자는 그냥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뒤에 다시 정리를 할 텐데요. 큰 네모 상자는 그냥 위치 정보만 나타내는 겁니다. 위치 정보.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나머지 왼쪽 귀퉁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작은 네모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뒤에 다시 정리할 거예요. 자, 보실까요? 3페이지에 가시면 바로 요 그림입니다. 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낯이 익죠. 굉장히 반갑네요, 그냥.
자, 바로 이것이 이제 QR코드 2차원 바코드입니다. 자, 1차원 바코드가 가로 방향으로만 이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데 비해서 이 QR코드는 가로 세로, 그렇죠? 가로 세로 방향으로 정보를 담을 수 있어 1차원 바코드에 비해 훨씬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많아요. 데이터를 저장하기가. 또 인터넷 주소, 문자로 된 정보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원 바코드와 2차원 바코드의 차이점이 지금 나온 겁니다. 이런 주소를 통해서 사진 정보라든가 동영상 정보가 있는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죠. 여러분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또 QR코드는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죠. 그래서 홍보라든가 광고 분야에 활발히 적용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는 별도의 스캐너도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에 내재된, 자, 여기 스마트폰의 내재라는 것은 스마트폰 안에 존재하는 카메라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든가 이 기타 카메라로 하면 안 돼요.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아주 그 편의성이죠. 그래서 1차원 바코드와 2차원 바코드의 차이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QR코드는 어때요? 그림 3처럼 사각형 귀퉁이의 세 곳. 자, 보세요. 하나, 둘, 세 개 큰 사각형이 있죠. 큰 네모 상자가 있고, 이것들은 스마트폰 QR코드를 찍을 때 뭐다? 위치 찾기다. 위치 찾기. 그러니까 이 개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위치 찾기 표시다라는 거. 즉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부터 QR코드를 어느 방향으로 찍어도 어때? 큰 네모 상자로 인해서 정보를 읽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찍어도 되는 거예요. 방향은. 그리고 그림 3의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제 이게 중요한데, 하단에 작은 네모 상자가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이 부분에 맞추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건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초점, 카메라 초점, QR코드에 맞도록. 그래서 따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용자가. 그래서 QR코드 인식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QR코드를 찍으면 초점에 맞게 QR코드를 인식한 후 그것과 연결된 상품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품 관련 웹사이트로 접속해가지고 사진도 볼 수 있고 홍보 동영상, 뭐 할인권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인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 친숙하기 때문에 아마 더 훨씬 더 이해를 잘 하실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걸 이제 바코드의 형태 공부했고 종류, 원리 등에 대한 정보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 바코드는 스캐너라든가 디코더, 컴퓨터를 거쳐서 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죠. 적은 양의 정보를 전달하던 최초의 바코드는 이진수 원리를 활용했죠.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였고, 이후 등장한 게 뭐예요? 표준형 바코드는 제조국 나왔고, 제조업체, 상품 정보 이렇게 그렇죠? 정리 잘 했네요. 제조국, 제조업체, 상품 정보를 구별하여 담아내는 형태로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어냈죠. 최근에는 이제 숫자 외에 문자 정보를 활용해서 사진, 동영상까지 전달해주는 2차원 바코드, 즉 QR코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로 길게 정보를 표시하던 1차원 바코드와는 달리 사각형 모양의 가로, 세로 모두의 정보를 담는 형태로 제작됐습니다. 그래서 2차원 바코드는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빠르게 확산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조심할 것은 바코드의 종류와 원리, 방법, 읽는 방법, 이렇게 이런 계산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주 유익한 바코드의 형태, 종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네요. 저도 이제 바코드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있게 알게 돼서 훨씬 이제 반가울 것 같습니다. 바코드를 보면. 자,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꼭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